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여성 강좌를 맡은 고선입니다. 6번째 강의 주제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에서의 출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추이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과거 인구 팽창 시기의 가족 계획 정책과 이후 저출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구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지나며 보육과 교육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주 양육자가 되어 보육과 교육을 주도해왔고, 육아 부담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시설 보육이 확산되고 유아 교육이 확대되면서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역사 속에서 전통 사회의 육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임신하게 되면 태교가 시작됩니다. 태교는 태아기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유아 교육인데, 주로 인부에게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지키도록 하고, 듣고 보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아이를 생각하며 선별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현대에 와서는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등 새롭게 바뀌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산, 즉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보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병원에서 출산하지만, 과거에는 경험 많은 노인이 조산, 즉 출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젖을 먹여 키웠고, 걸을 수 있게 되거나 동생이 생기면서 젖을 뗐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전통 사회에서는 생존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100일을 넘기면 100일 잔치를 했고, 첫 돌에는 돌 잔치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본격적인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옛 풍속화를 보면 양육 방식이라든지 아동의 교육과 생활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노중상봉입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 보이는 아이는 소를 탄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아빠의 등에는 조금 더 큰 아이가 엎여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자녀의 주 양육자는 엄마였고, 아빠도 양육에 동참하는 풍경으로 보입니다. 맞은편에 맨발로 걸어오는 큰 아이는 등짐을 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규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전 근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성인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맡아 수행했겠습니다. 연구자들은 과거에는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의 개념보다는 어린이를 작은 어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 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주로 주 양육자였던 만큼 많은 풍속도에서는 일하는 엄마의 뒤에 아이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풍속화첩 중 주막입니다.
주막 일을 보고 있는 엄마 뒤에 아이의 얼굴이 빼꼼히 보입니다. 다른 풍속화들을 살펴보더라도 행상 일을 하는 엄마, 농사철 새참 내가는 엄마, 물을 깃거나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엄마, 글을 쓰는 엄마,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엄마, 기녀 엄마의 곁에서 아이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조영석의 방당인필 어선도입니다. 고깃배를 타고 있는 일가족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이의 아빠인 사내는 뱃머리에 앉아 발가락으로 실을 잡고 손으로 비비꼬아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인, 아마도 아이의 엄마는 그물을 손질하면서 고개를 돌려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붕 아래 그늘에는 할머니가 아이를 업고 서 있습니다. 며느리 대신 손자녀를 할머니가 돌보는 모습도 여러 풍속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녀의 양육을 돕는 경우는 아직까지 흔합니다. 이 그림은 허난설헌의 앙간비금도입니다. 날아가는 새를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빨간 저고리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이 많은 남성, 아마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늘 위를 나는 새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양육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림 옆에는 한견고인서, 즉 한가로울 때는 옛사람의 책을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적힌 건 저자의 호 난설헌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양육도 과거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신윤복의 장옷 입은 여인 그림 속에는 어린 여성이 갓난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큰 언니가 어린 동생을 업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어린 이모가 갓난 조카를 업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사회의 육아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엄마가 주 양육자였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위 형제자매, 이모, 고모 등 친척들도 함께 했습니다. 별도의 보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사실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교육기회 역시 보편적인 초등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전에는 신분이 높고 부유한 남자 아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여성,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아빠는 물론 엄마도 생업에 바쁘게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육아도 양육자의 생업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또래와의 어울림과 놀이 문화도 물론 있었지만 작은 어른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생업에 동참하고 가사 생산활동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기여하며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통사회의 육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